지난 시간에 여러 물체 운동의 예로 세 물체 운동을 봤었죠. 물체가 세 개가 운동한다고 해서 그것이 세 물체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세 물체 운동이었습니까? 그 세 물체들 사이에 내력이 작용해서 한 물체의 운동을 그 물체의 운동 방정식만으로 해결할 수가 없고 세 물체의 운동 방정식을 한꺼번에 풀어야지만 되는 경우가 세 물체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 어떤 방정식이 되냐면 연립 미분 방정식이 됐죠. 연립 미분 방정식 하면은 굉장히 이제 풀기가 복잡해질 텐데, 그럴 때 물리학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한다고 그랬죠. 자, 오늘 그 새로운 물리량 도입하는 것 중에서 질량 중심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세 물체의 운동 방정식을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물체가 세 개가 있다고 할 때 처음에 M1에 대한 식 봤더니 어떻습니까? 좀 외력이 있고 그 다음에 내력이 있죠. M2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외력이 있고 내력이 있고 M3에 대해서도 외력이 있고 내력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봤더니 어떻습니까? 이 내력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이 내력을 봤더니 그 안에 작용과 반작용의 쌍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내력을 표시할 때 1, 2 하면 이게 2가 1에 작용하는 힘이죠. 이것의 반작용은 2, 1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1, 2가 요게 작용, 반작용 쌍이죠. 요거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0이죠. 그 다음에 있는 F13는 어떻습니까? F13도 요 놈의 반작용 쌍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하면 어떻습니까? 이것도 0이죠. 그리고 F23는 어떻습니까? 요거에 이렇게 반작용 쌍이 이렇게 있죠. 요거 두 개 더하면 어떻습니까? 이것도 0이죠. 봤더니 어떻습니까? 내력은 지금 다 더했습니다. 내력을 다 더했더니 어떻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까? 0이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우리가 세 물체의 경우만 예를 들었지만 세 물체뿐이 아니라 물체가 아무리 많더라도 그들 사이에 내력의 합을 더하면 항상 0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이용을 해서 우리 어떤 일을 할 수 있나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있을 때 요 세 식들을 몽땅 다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식을 다 더해 가지고 좌변을 다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좌변을 다 더하면 내력의 합은 0이고 뭐만 남습니까? 요거 외력 F1, F2, F3만 남죠. 그리고 우변을 다 더해 보겠습니다. 우변을 다 더하면 우리 dt 제곱분의 d 제곱을 앞으로 빼고 요 앞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이 좌변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외력의 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요 부분이 바로 새로운 물리량을 정의하는 데 이용이 되는 힌트가 되겠습니다. 자, 요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하느냐. 여기서 도입하는 물리량이 바로 질량 중심입니다. 이 질량 중심을 도입하기 전에 먼저 세 물체 개가 있다면 총 질량을 계산해 보겠어요. 총 질량은 어떤 겁니까? 질량 다 더한 거죠. 만약에 이게 세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n개의 물체가 있다면 총 질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n개를 다 더한 거. 그래서 n개를 다 더한 게 이렇게 더하기 표시로 간단히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 물체의 질량 중심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자, 여기에 있는 걸 다 더하면, 여기는 다 더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요걸 갖다가 총질량으로 나눈 거. 그러면 요거의 차원은 뭐가 됩니까? 거리의 차원이 되죠. 위에 분자는 질량 곱하기 거리고, 그것을 질량으로 나누니까 자, 거리의 차원이 됐습니다. 바로 이 거리를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질량 중심이다. 그래서 저기 아래 첨자에다가 CM을 붙인 건 Center of Mass, 질량 중심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저 분자는 어디서 갖고 온 거예요? 바로 여기서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질량 중심을 정의를 했고, 세 물체의 질량 중심이 이렇게 된다면 N 물체의 질량 중심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확장할 것 같으면 요걸 더하기 표시를 이용할 것 같으면 여기 n분의 1라고 해서 MIRI 요건 뭐예요? 각각 첫 번째 건 첫 번째 질량과 첫 번째 위치 벡터, 두 번째는 두 번째 질량과 두 번째 위치 벡터, 이런 걸 다 더한 거죠. 자, 요걸 바로 질량 중심이라고 이렇게 정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있던 이 식을 우리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좌변은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요거 외력의 합이니까 그냥 라지 F 이렇게 표시하겠어요. 그 다음에 우변은 어떻게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 안에 있는 요게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 안에 있는 게 그 안에 있는 거를 총질량으로 나눴더니 질량
중심이었죠. 그러니까 요건 뭐가 되냐면 질량 중심에다 총 질량을 곱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량 중심에 총 질량을 곱한 게 우변이 되니까 요걸 다시 쓰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쓰면 외력의 합은 요 m은 라지 m은 시간하고 관계가 없으면 시간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죠. 라지 m dt 제곱분의 d 제곱 rcm 이렇게 되는데 이건 바로 어떤 방정식입니까?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죠. F는 ma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지 되겠습니까? 지금 세 물체의 운동을 또는 N 물체의 운동을 이렇게 쓴 것입니다. 세 물체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N 물체도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건 바로 뭐냐? 저 F는 뭐였습니까? 네. 그 N 물체의 총 외력의 합이었습니다. 그 N 물체의 외력의 합이고 RCM 바로 뭡니까? 질량 중심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뉴턴의 운동 방정식인데 어떤 물체의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냐면 질량은 총질량이고 그 다음에 이 총질량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질량 중심에 있는데 어떤 힘을 받고 있습니까? 외력의 합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 물체의 총질량이 세 물체의 질량 중심에 놓여서 세 물체가 받는 외력의 합을 받고 움직이는 운동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얘기할 수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금 뭡니까? 그 밤에 짱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뭐지? 이게 폭죽놀이죠. 폭죽놀이 할 때 폭죽이 터지기 전에는 이렇게 가고 있죠. 탁 터집니다. 탁 쳐지면 어떻게 되냐? 요 자리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밑으로 내려갑니다. 전체적으로 밑으로 내려가면서 어떻게 하냐? 질량 중심은 원래 그 자리를 그대로 다 따라가면서 퍼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퍼져 나갈 때 여러 물체들의 질량 중심을 볼 것 같으면 그 질량 중심은 마치 한 물체가 움직이듯이 이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량 중심을 도입할 것 같으면 무엇이 편리해지느냐? 여러 물체의 운동에 전체적인 운동을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여러 물체들의 개별적인 운동은 그 전체적인 운동에다가 더해지는 운동으로 설명할 것 같으면 쉽게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량 중심을 먼저 구하면 여러 물체의 운동에서는 질량 중심을 먼저 구하면 그 운동의 그 여러 물체들의 그 전체적인 움직임의 특징은 바로 질량 중심의 운동으로 알 수가 있는데 그 질량 중심의 운동은 무엇으로 결정이 되느냐? 바로 외력의 합이 작용하면서 모든 총 질량이 질량 중심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운동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질량 중심을 찾아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질량 중심에 대한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본 겁니다. 먼저 총 질량을 이렇게 딱 계산을 해놓고서 질량 중심은 어떻게 했습니까? 질량 중심은 전부 다 M 곱하기 R 한 것을 전부 다 더해가지고 총질량으로 나눴죠. N개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건 벡터식이니까 성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X성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X성분대로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총질량 분의 각각의 질량에다가 그 질량은 X성분의 좌표를 다 곱해가지고 다 더한 게 되겠습니다. Y성분도 마찬가지죠. 그 각 질량에다가 Y성분을 곱해서 다 더하면 Y성분의 질량 중심이 나옵니다. Z성분도 마찬가지죠. Z성분에서 이렇게 다 더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질점들이 모여서 여러 물체로 운동할 때는 어떤 경우라고 그랬습니까? 내력이 작용하면서 운동할 때입니다. 그럴 때는 질량 중심을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제 어떤 경우가 우리가 관심의 대상이냐면 사실은 큰 물체죠. 질량이 연속으로 분포되어 가지고 큰 물체가 있을 때, 그때 질량 중심 계산하는 게 우리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몇 번 해봤습니다. 이 큰 연속적인 물체는 어떻게 하냐면 잘게 나눈 다음에 잘게 나눈 하나하나를 마치 작은 질점이라고 생각하면 됐죠.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밀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량이 연속으로 분포되어 있을 때 밀도가 어떻게 정의되냐면 우리 질량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을 때가 있고 질량이 균일하지 않게 분포되어 있을 때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질량이 선에만 분포되어 있을 때는 선밀도를 생각하고 면 위에만 분포되어 있을 때는 면밀도를 생각하고 부피에 전체적으로 분포되어 있을 때는 부피밀도, 이 부피밀도는 그냥 밀도라고도 하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균일한 질량 분포일 때 선밀도는 어떻게 하냐면 총 질량 나누기
길이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선밀도가 되겠어요. 근데 이게 변하면 어떻게 되냐? 이 변하면 잘게 자릅니다. 잘게 잘라가지고 작은 거리 dx에 dm이 있으면 dx분의 dm이 바로 선밀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밀도를 알면 우리 뭘 구할 수가 있냐면 그 선밀도에다가 짧은 거리를 곱하면 그게 바로 뭐가 되겠어요? 그때의 질량이 되겠죠. 똑같이 면 밀도의 경우에는 총 질량을 면의 넓이로, 또 균일하지 않으면 작은 부분 ds를 생각한 다음에 그 부분의 질량 dm을 그 부분의 넓이로, 그러면 그때는 면 밀도에다가 ds를 곱하면 그 부분의 질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부피에 있을 경우에도 총 질량을 부피로 나눈 거, 균일하지 않을 때는 dm을 dv로 나누면 그때는 로가 되고, 그 다음에 로에다가 dv를 곱하면 dm이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밀도를 가지고 우리 어떻게 질량 중심을 구하느냐? 우리 질점들의 질량 중심을 구하는 식에서부터 바로 균일하게 분포된 연속적으로 분포된 경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때는 더하기가 뭐가 됩니까? 더하기가 적분으로 됐었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보겠습니다. 질점들의 모임은 이렇게 있다면, 질점들이 이렇게 막 모여 있을 때 이 어떤 i번째의 질점이 여기 있다. i번째의 질점까지의 위치 벡터가 ri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처럼 비슷하게 여기에 그 질량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잘게 자른다고 그랬죠. 잘게 잘라서 그 중에 어떤 한 부분의 질량, 이건 dm입니다. 이 dm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밀도에다가 부피를, 그 작은 부분의 부피 요소를 곱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dm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우리 질량이 연속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경우에 식을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총 질량은 어떻게 구했습니까? 총 질량은 이걸 다 더한 거죠. 그랬을 때 요거 다 더한 걸 우리 연속적일 때는 이렇게 적분으로 표시합니다. 적분으로 표시해서 저기 mi를 dm이라고 놓고 적분하면 dm은 어떻게 됩니까? 로 dv 이렇게 됐죠. 그래서 mi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뭡니까? dm이고, dm이 바로 뭐예요? 로 dv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총 질량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여기에 이렇게 밀도에다가 dv를 곱해서 다 적분하면 되고, 이게 선 위에만 있다면 선밀도에다가 ds를 곱해서 그 선에 대해서 다 적분하면 되고, 면에만 분포되어 있다면 면 밀도에다 ds를 곱해서 면에 대해서 다 적분하면 되겠죠. 그러면 질량 중심은 어떻게 계산하냐? 질량 중심은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질점들의 모임일 때. 그러면 이것도 적분으로 바뀌죠. 적분으로 바뀌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제 적분으로 바뀌는데, 그때 mi 대신에 dm이 되고, 어떻습니까? ri 대신에 r이 돼가지고 요걸 이제 다 이제 적분하는 거죠. 이렇게 r이 돼가지고 그러면 우리 요 식으로부터, 질점들의 모임의 식으로부터 이렇게 연속적으로 분포될 때는 적분으로 어떻게 바뀌는지를 우리가 쉽게 외울 수도 있고 금방 알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연속적으로 분포된 경우에 이렇게 구했다고 한다면, 그때 성분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할 수가 있겠죠. 성분 아까 우리 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X 성분은 여기에 X에 대한 좌표만으로, 그래서 적분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X의 좌표만 곱해가지고 밀도를 곱해서 다 이제 적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총질량으로 나오면 되겠습니다. Y 성분도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 Z 성분도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질량 중심을 도입할 것 같으면 여러 물체의 운동에 질량 중심의 운동이 여러 물체의 운동을 대표한다는 걸 알았고, 질량 중심을 구하는 식을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식들을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예제 두 개를 이제 풀어 보겠습니다. 질점이 있을 때 가장 간단하게 질점이 딱 두 개만 있다고 하겠어요. 질점이 m과 3m 사이의 거리가 l이다 라고 할 때 두 질점의 질량 중심을 구하라.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그려놓고서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준계를 정해야 되겠죠. 기준계를 정한다고 하는 것은 축과 원점을 정한다고 하는 것인데, 축은 요 두 개를 있는 선을 축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 X축 하면 되겠죠. 원점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간단하겠습니까? 이 중에 하나를 갖다가 지나가게 하면 그러면 더 간단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어떻습니까? 요거의 질량 중심을 구하려면 좌표를 곱해야 되는데, 여기 0인데는 거기는 바로 0이 되겠죠. 총 질량은 어떻게 되냐? 요거 두 개 그냥 더한 겁니다. 그래서 m 더하기 3m은 4m이 총 질량이 되겠어요. 질량 중심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까 한 것처럼 m1 x1 더하기 m2 x2인데, 그렇죠? 근데 여기 x1짜리를
원점으로 정했으니까 x1은 그냥 0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x2, m2만 남으니까 여기 m2는 뭐가 돼요? l이 되고 그 다음에 3m이 되니까 간단하죠. 그러면 질량중심은 어떻게 됩니까? 질량중심은 요거를 갖다가 총질량으로 나눈 것이니까 여기서 질량은 싹 없어지고 4분의 3 l이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금방 알았죠. 어떻습니까? 우리 기준계 정할 때 어떻게 정의하는 게 좋은지 여기서 한번 예를 하나 봤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량중심은 4분의 3L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질량중심은 어느 쪽으로 더 가까이 가냐면 4분의 3L이니까 요렇게 해서 여기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질량이 무거운 쪽으로 더 가 있는데 질량이 1대 3이니까 어떻습니까? 거리도 3대 1로 이렇게 분포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질량중심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질량중심 주위로 질량이 아주 공평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준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간단한 경우에 질량이 연속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걸 보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게 막대니까 우리 막대의 질량중심인데 길이가 L이고 선밀도가 A 더하기 BX인 막대의 질량중심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의 차원은 밀도의 차원과 선밀도의 차원과 같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B의 차원은 선밀도의 차원을 길이의 차원으로 나눈 것과 이렇게 같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역시 이제 기준계를 이렇게 정해가지고 여기다가 막대를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러면 막대를 따라서 X축이고 이번에는 맨 왼쪽 끝을 원점으로 이렇게 정하겠어요. 그러면 X라는 데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X에서부터 DX만큼 떨어진 데가 이만큼 있다면 우리 뭘 구할 수가 있어요? 요 dx 부분의 질량을 구할 수가 있죠. dx 부분의 질량은 뭐가 됩니까? 람다 dx니까 람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a 더하기 bx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서 총 질량은 어떻게 구합니까? 총 질량은 제로부터 L까지 지금 막대가 있고 여기에다가 람다 dx 한 거니까 그대로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를 적분한 건 AX가 되고 BX를 적분한 건 2분의 1 BX 제곱이 되고 적분 구간 제로에서부터 L이니까 자, 이런 결과가 딱 나왔습니다. 그리고 질량 중심은 이제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이렇게 구한 총 질량분의 1 하고서 여기에 람다 한다면 여기다 X를 곱해가지고 그래서 DMX 했죠. 그래서 DX하고 람다하고 X를 곱해가지고 적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분하는 건 어떤 걸 적분한다는 뜻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앞에 건 AX를 적분하는 거니까 2분의 AX 제곱이 됐습니다. 그리고 BX 제곱을 적분하니까 이건 3분의 1 BX 3승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적분 구간을 대입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량중심 금방 구할 수 있죠. 질량중심은 어떻게 됩니까? 질량중심은 여기 저 XCM을 갖다가 총질량으로 나눈 것이니까 질량중심은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질량이 분포되어 있는 경우에 질량 적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질량 중심을 구하는 것이 여러 물체의 운동을 구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질량 중심에 대한 기본식들을 이제 소개를 했다면 우리 다음 시간 질량 중심에 대해서 1시간 더 하겠습니다. 질량 중심의 예제들을 몇 가지 예제를 풀어서 어떤 종류의 문제에서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가 하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